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됐다고? 그럼 관련 주식이 올랐겠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테마주가 뭐가 있지? 주식 사야겠다. 멈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연상이 될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테마주가 연관 검색어로 가장 먼저 뜨더라고. 돈이 복사되는 투자, 재테크의 시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도 아주 심각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병인데 사람은 걸리지 않아. 돼지한테만 치명적인 건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은 돼지 입장에서는 이 병에 걸렸다 하면 치사율이 급성형일 경우에는 무려 100%, 급성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걸렸다 하면 70%의 돼지는 죽는다고 봐야 돼. 이게 이렇게 돼지한테 치명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한테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거야. 병에 걸린 돼지의 부산물로 만든 고기 같은 것으로 만든 음식물들이 2차 감염을 또 일으키기도 해. 그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어. 섭씨 60도에서 70도로 고온에 익혀먹기만 하면 인간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지만 돼지들이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도살 처분되고 매몰 처분되고 나면 사실 그 돼지들을 땅에 묻어가지고 토양 오염도 되고 축사에서 여러 돼지를 한꺼번에 키우는 경우에는 단 한 마리만 걸려도 모두 매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병이야. 결국에는 이 피해가 인간들한테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요거는 좀 문답식으로 하면 어떨까? 반모로 해, 반모로. 반모로 대답해주세요. 베이징에서 특파원할 때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했잖아. 돌았죠. 2018년도인가 돌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끔찍한 장면은 뭐야? 2018년도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축 전염병이 돌면은 매몰 처분을 하는데 그 관련 공무원들이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분한 돼지의 두수가 상상을 초월해요. 약 4억 3천만 마리 정도 돼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생매장한 돼지만 1억 8천만 마리? 거의 절반가량을 매몰 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땅에 살처분하면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어? 매몰 처분을 하면은 살아있는 돼지들을 다 땅에 묻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토양이 사실은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봐야지.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면은 그 전염병을 막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지만 사실 그것도 큰 문제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떻게 전파가 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실은 이게 야생 멧돼지도 걸리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매개하는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 사실 그래서 이게 처음 유럽에서 전파됐을 때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그래서 유럽에서 서로 자기네 나라의 그 양돈 산업이 붕괴된 걸 막기 위해서 국경에다가 멧돼지용 철조망을 무릎 위, 허리 정도 높이 그렇게 해가지고 철조망을 전 국경을 통제했을 정도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굉장히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전파 경로 중에 또 무서운 게 있는데 사람이 돼지 관련 육류나 가공품을 소비하면서 옮기게 되는 경우야. 예를 들어 스페인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몽이라고 있지. 스페인에 ASF가 창궐을 했는데 스페인에서 그게 맛있다고 먹고 한국에 들어올 때 귀국할 때 좀 가지고 오는 거야. ASF 바이러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거든, 가공품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국내 돼지들한테 옮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서 2019년인가에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던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순대 그리고 만두소 이런 곳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돼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긴장했던 적도 있었어. 그 만두를 돼지가 먹진 않잖아. 근데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지? 우리가 남긴 음식을 처리하면서 돼지한테 잔반을 주기도 하잖아. 그러면서 흘러 들어가면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백신을 만들면 되잖아.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 이렇게 위험한 병인데 왜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 병이 처음에 나온 게 이름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병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 백신을 개발해도 이게 판로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아주 치명률이 높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니까 이 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긴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다 걸렸으니까 네.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신 개발이 안 이루어진 거는 ASF 바이러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내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나라는 이 가축들을 가축 이역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가축의 전염병도 막아야 되고 유통되고 나중에 이렇게 소비되는 것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 돼지 같은 가축에 귀에다가 이표를 붙여요. 이표. 그래가지고 바코드 같은 걸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중국이 지금 제일 발달한 기술이 뭐냐면 안면 기술, 빅데이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돼지의 안면까지도 인식해가지고 이표를 안 붙이고 관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두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람한테 걸리는 거 사람 안 걸리잖아.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 뭐 한국하고 상관이 있을까? 아시아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은 이게 이거 뭐 전염병 도니까 관련 제약산업이나 이런 게 발전하겠다. 주식 사야지. 다 이렇게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소비하는 돼지고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농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매몰 처분되는 돼지들이 우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으려면 북쪽으로도 우리는 철조망으로 단절이 돼 있고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유럽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결국 우리들이 소홀한 대처로 사람들이 옮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지지. 특히 자기가 투자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져.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사건 본질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투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대형 재난재해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돈을 벌더라도 어떤 관심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또 다음 난리로 찾아올게. 기자님도 주식 하시나요? 그냥 가상화폐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예방 비상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축사 내외 소독을 반드시 해주세요. 축사 진입 시 반드시 작업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해 주세요. 두 번째,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세 번째, 남은 음식물은 돼지 농가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일반 사료를 급여해 주세요. 네 번째,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야생 멧돼지가 농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주세요. 산행 중 죽은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주세요. 여섯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은 자제하시고 출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 등으로 축산물을 반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